아침 7시 한미정은 작은 빌라 2층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잠이 없는 습관은 변하지 않았어요. 평생 떡집을 운영하며 새벽 4시면 일어나 반죽을 치던 손이 이제는 할 일 없어 무겁기만 했습니다. 창가로 스며드는 봄볕이 따스했어요. 미정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가 차를 끓였습니다. 보리차 우려내는 동안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3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얼굴이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며 서로 등을 기대어온 사람, 그 사람이 없는 아침은 여전히 낯설었어요. 오늘은 뭘 하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차를 마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며느리 지영이라는 글자가 떠올랐어요. 평소 한 달에 한두 번 안부 전화를 하던 며느리가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 전화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지영의 목소리는 언제나 밝고 정중했어요. 아들 도윤과 결혼한 지 18년, 처음엔 어색했던 관계가 이제는 나름 편안해진 사이였습니다. 특히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자주 안부를 물어와 고마웠어요. 응, 지영아. 무슨 일이야? 어머님 요즘 혼자 계시는 게 정말 걱정되어서요. 저희도 매일 찾아뵐 수 없는 형편이고. 혹시 실버타운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실버타운. 미정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며칠 전부터 지영이 은근히 꺼내던 이야기였어요. 처음엔 요즘 시설이 참 좋아졌다더라는 정도의 가벼운 언급이었는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물어보는군요. 글쎄다, 아직 잘 모르겠어. 어머님 한번 보시기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아본 곳이 있거든요. 시설도 좋고 또래분들도 많이 계시고 특히 어머님 같은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다고 해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뭔가 급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정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니? 어머님 사실은 도윤이가 회사 일로 많이 힘들어해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그런데 어머님 걱정까지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서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미정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 도윤은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요즘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윤이가 많이 힘들어하나 보구나. 네, 어머님.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봤는데 어머님께서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면 도윤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것 같아서요. 물론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한번 보시기만이라도. 지영의 말을 들으며 미정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을 걱정하는 며느리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한편으로는 왜인지 모를 서운함도 느껴졌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뜻인가? 알겠다. 한번 생각해 볼게. 정말요? 어머님 감사해요. 그럼 제가 자료 좀 준비해서 주말에 찾아뵐게요. 도윤이도 함께 갈 수 있도록 할게요. 통화를 끝낸 후 미정은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똑 울려 퍼졌습니다.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신혼 때 온갖 고생을 하며 장만한 이 집,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과 함께 늙어간 이 공간이 이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창밖을 내다보니 길 건너편 정말분 할머니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75살인 말부는 미정보다 3살 위지만 여전히 정정하고 활기찼어요. 남편을 일찍 여인 후에도 꿋꿋하게 혼자 살아가는 모습이 늘 부러웠습니다. 미정은 찻잔을 들고 다시 창가로 갔어요. 오늘따라 햇살이 유독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어요. 며느리의 전화가 단순한 걱정에서 나온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뭔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확인해 보니 지영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통화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주말에 뵐 때 좋은 자료들 준비해 갈게요. 어머님께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좋은 기회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좋은 기회일까? 미정은 남편의 유품이 담긴 서랍을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남편이 생전에 써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정아, 나 없이도 내 삶을 살아라.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거라. 남편의 글씨를 보며 미정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내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걸까? 주말이면 며느리가 가져올 자료들이 벌써 궁금하면서도 두려워졌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미정이 문을 열자 며느리 지영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 2개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도윤이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왔어요. 대신 제가 혼자 왔습니다. 지영은 40살이지만 여전히 동안이었어요. 깔끔하게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도 정갈하게 해서 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꾸민 것 같았어요. 그래, 들어와. 차라도 한잔하자. 거실에 앉은 지영은 쇼핑백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꺼냈습니다. 화려한 색깔의 브로셔들이 탁자 위를 가득 메웠어요. 프리미엄 실버타운, 품격 있는 노후 생활, 안전하고 편안한 우리 집 같은 문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정말 꼼꼼하게 알아봤어요. 지영은 첫 번째 브로셔를 펼치며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실버타운은 마치 고급 호텔 같았어요. 넓은 로비, 깔끔한 복도, 현대식 시설들이 즐비했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분당에 있는 곳이에요. 서울에서 1시간 거리라 저희가 자주 뵈러 올 수 있고요. 시설도 정말 좋아요. 운동시설, 도서관, 카페, 심지어 병원까지 다 갖춰져 있어요. 미정은 브로셔를 넘겨보며 물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니? 아, 그것도 생각보다 합리적이에요. 입주금이 3억 원 정도 하는데 이건 나중에 퇴소할 때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월 관리비가 150만 원 정도. 3억 원에 월 150만 원. 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퇴직금 그리고 이 집을 팔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긴 했지만 생각보다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지영아,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지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빠르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이 집 시세가 요즘 많이 올랐거든요. 부동산에서 확인해 보니까 8억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8억 원.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40년 전 5천만 원에 산 이 집이 이제 그렇게 비싸졌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 집을 팔아야 한다는 뜻인가? 집을 팔고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남는 돈으로는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어요. 게다가 집 관리할 걱정도 없고 혼자 사는 불안감도 해소되고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지영은 계속해서 실버타운의 장점들을 나열했습니다. 삼시세끼 식사 제공, 24시간 응급 상황 대응,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또래 친구들과의 교류 등등. 듣다 보니 정말 매력적으로 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영의 설명이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것을 다 조사하고 계획을 세운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부동산 시세까지 알아봤다니요. 그런데 지영아,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니? 사실은 어머님, 저희도 고민이 많았어요. 도윤이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조만간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집값도 계속 오르고 있고
지영의 목소리가 조금 급해졌습니다. 뭔가 절박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돈이 급하니?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도 미래를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미정은 브로셔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봤습니다. 사진 속 노인들은 모두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어요. 깔끔한 옷차림에 건강해 보이는 모습들. 과연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어머님,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지영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계약서 양식이었어요. 이건 실버타운 입주 계약서 샘플이에요. 미리 보시라고 가져온 거예요.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는 없고 천천히 검토해 보세요. 계약서를 보니 정말 복잡했습니다. 온갖 조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입주금 납부 방법, 월 관리비 인상 기준, 퇴소 시 환불 조건 등등. 미정은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이런 건 너무 복잡하구나. 잘 모르겠어. 괜찮아요, 어머님.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법무사도 소개해 드릴 수 있고요. 어머님은 그냥 결정만 하시면 돼요. 지영의 말을 들으며 미정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각본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은 그저 동의만 하면 되는 상황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영아, 나는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물론이에요, 어머님. 하지만 너무 오래 미루시면 좋은 방은 다른 분들이 먼저 선점하실 수도 있어요. 특히 요즘 실버타운이 인기가 많아서. 또 재촉하는군요. 미정은 지영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간절함, 아니 조급함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일단 그 실버타운을 직접 한번 보고 결정할게. 좋은 생각이에요. 언제 시간 되세요? 제가 미리 예약해 둘게요. 지영은 벌떡 일어나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벌써 실버타운에 전화를 걸 준비를 하는군요.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니 미정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오후 5시가 되어서야 지영이 돌아갔습니다. 탁자 위에는 여러 브로셔와 계약서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미정은 그것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바람이 자신을 위한 건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위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화요일 오전 지영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실버타운 견학 예약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어떠세요? 시설 담당자가 직접 안내해 준다고 해요. 벌써 예약까지 해놓았군요. 미정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지영의 추진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리고 어머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실 저희가 알아본 부동산에서 이 집에 관심 있어 하는 분이 계신데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나중에 결정하시면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까지 이미 알아봤다니요. 미정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지영아, 너 혹시 너무 성급하게 일을 진행하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결정하시면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요. 요즘 좋은 매물들이 빨리 나가거든요. 통화를 마친 후 미정은 불안한 마음에 밖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마침 길 건너편에서 정말분이 마당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말분아. 미정아. 오랜만이네. 어디가? 그냥 답답해서 나왔어. 말분아, 시간 있으면 잠깐 얘기 좀 할까? 말분은 빗자루를 옆에 세우고 미정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말분의 집은 미정의 집과 비슷한 구조였지만 훨씬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벽면에는 말분이 직접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니? 미정은 며느리와의 대화 내용을 말분에게 털어놨습니다.
실버타운 이야기, 집 처분 계획, 그리고 지영의 적극적인 태도까지 모든 것을요. 말부는 차를 끓이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내려놓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정아, 너 혹시 우리 동네 박씨 할머니 기억하니? 박영순 할머니? 작년에 이사간? 맞아. 그분도 며느리 권유로 실버타운 들어갔어. 처음엔 좋다고 했는데 말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분 작년 말에 여기 다시 왔더라고. 실버타운에서 나와서 원룸으로 이사했어. 나한테 하소연하면서 우는 거야. 미정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집 팔아서 실버타운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월 관리비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처음엔 150만 원이라고 했는데 각종 부대 비용까지 합치니까 200만 원이 훌쩍 넘더래. 거기다 음식도 입맛에 안 맞고 룸메이트도 성격이 안 맞고. 그래서 결국 견디다 못해서 나왔는데 퇴소할 때 입주금을 다 못 받았어. 시설 이용료니 위약금이니 하면서 반밖에 못 받았다더라고. 그래서 지금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 미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영이 말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었어요. 말부나 그럼 실버타운이 다 그런 건 아니지? 물론 좋은 곳도 있겠지. 하지만 미정아,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원하는 거냐는 거야. 누가 봐도 내 며느리가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아. 말분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원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남들의 편의를 위해 떠밀리는 일인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부나 도윤이가 요즘 회사에서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같으면. 미정아, 그건 도윤이가 해결해야 할 문제지. 내가 집까지 팔면서 해결해 줄 문제는 아니야. 게다가 너도 이제 70이 넘었는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쉬운 일이겠니? 말부는 부엌으로 가서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명함이었어요. 미정아, 이거 가져가. 우리 딸이 소개해준 변호사야. 혹시 모르니까 법적인 조언 한번 받아봐. 재산 처분하는 일은 신중해야 해. 변호사까지 만날 필요가 있을까? 미정아,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이 집만 8억 원이고 보험금이며 예금이며 다 합치면 10억 원은 넘을 거야. 이런 큰 돈을 움직이는데 전문가 조언 없이 결정하면 안 돼. 10억 원. 미정은 그동안 구체적으로 계산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말분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리고 미정아,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 뭔데? 내 며느리가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지 말이야. 혹시 도윤이 회사에서 정말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빚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정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의 조급함, 구체적인 계획, 부동산까지 미리 알아본 일, 그리고 도윤이 주말에도 못 나오는 상황. 말부나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금요일에 실버타운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봐. 그리고 돌아와서 이 변호사한테 연락해. 내 재산을 지키는 방법도 알아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정말 거기서 살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남들 편하자고 가는 건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정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변호사 명함을 꼭 쥐고 걸으며 생각했어요. 과연 내가 지금까지 살던 이 집을 떠나야 할까? 40년 동안 쌓아온 추억들을 모두 뒤로 하고 낯선 곳에서 새 출발을 해야 할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평소보다 집이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함이 외롭기보다는 평화로웠어요. 내 공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곳. 과연 이것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정말 있을까요? 탁자 위에 놓인 실버타운 브로셔들을 다시 봤습니다. 화려한 사진들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금요일 견학을 가면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미정은 변호사 명함을 서랍 깊숙이 넣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금요일 오전 9시 30분 지영이 택시를 타고 미정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명품 핸드백에 하이힐까지 신고 왔습니다. 어머님 준비 다 하셨죠? 시간 맞춰서 가야 해요. 택시 안에서 지영은 계속해서 실버타운의 장점들을 설명했습니다. 마치 영업사원처럼 열정적이었어요. 미정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달랬습니다. 1시간 후 분당의 한 언덕 위에 자리한 실버타운에 도착했어요. 프리미엄 실버 레지던스라는 이름의 이 건물은 정말 웅장했습니다. 10층 높이의 현대식 건물 앞에는 잘 가꾸어진 정원이 펼쳐져 있었어요. 어머님 어때요? 정말 멋지죠? 로비에 들어서자 호텔 같은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크리스털 샹들리에 가죽 소파들이 품격 있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리셉션 직원들은 모두 정중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미정님이시죠? 저는 이 시설의 입주 상담사 김 부장입니다. 김 부장이라는 중년 남성이 나타났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오늘 저희 시설을 견학하러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시설부터 둘러보시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호텔처럼 카펫이 깔려 있고 벽면에는 고급스러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여기는 일반 거주동입니다. 원룸형과 투룸형이 있어요. 김 부장이 문을 열고 들어간 방은 생각보다 협소했습니다. 원룸형이라고 했는데 평수로 치면 10평 정도? 깔끔하게 꾸며져 있긴 했지만 미정이 지금 사는 집에 비하면 턱없이 좁았어요. 침대와 옷장, 간단한 주방 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청소는 일주일에 2번 해드리고요. 생각보다 좁네요. 미정이 솔직하게 말하자 김 부장은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혼자 지내시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에요. 게다가 공용시설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방에만 계실 일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번에는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식당이었어요. 100여 명은 앉을 수 있는 넓은 공간에 둥근 테이블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삼시세끼 모두 제공됩니다. 영양사가 직접 관리하는 균형 잡힌 식단이에요.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많은 노인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대화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대부분 혼자 조용히 식사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보세요. 다들 품위 있게 식사하시죠? 지영이 귀갯말로 속삭였지만 미정에게는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한가요? 네, 아침 7시부터 9시, 점심 12시부터 오후 2시, 저녁 6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시간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던 미정에게 아침 7시는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식사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다음은 5층의 의료시설을 봤습니다. 작은 병원 수준의 시설이 갖춰져 있었어요.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이 상주한다고 했습니다. 응급 상황에는 즉시 대처가 가능하고 일반적인 진료도 여기서 받으실 수 있어요.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요? 그런 경우엔 협력병원으로 이송해 드립니다. 가족들에게도 즉시 연락드리고요. 가족.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정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족들은 얼마나 자주 방문하나요? 김 부장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글쎄요, 개인차가 있어서. 매주 오시는 분들도 있고 명절에만 오시는 분들도 있고. 지영이 재빨리 말을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희는 자주 뵈러 올 거예요. 서울에서 1시간이면 되니까 주말마다 올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미정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한두 번 보는데 여기 들어오면 정말 주말마다 올까? 6층은 운동시설과 문화공간이었습니다. 헬스장, 수영장, 도서관, 노래방까지 있었어요. 시설은 정말 좋았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요가, 댄스, 서예, 원예치료 등등. 참가비는 따로 내야 하나요? 일부 프로그램은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또 추가 비용이군요. 미정은 브로셔에서 봤던 월 150만 원에 이런 비용들이 다 포함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7층의 카페를 들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전망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분당 신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여기서 차 한잔 하시죠. 김 부장이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5,000원. 시내 카페보다 비쌌어요. 어머님 어떠세요? 시설이 정말 좋죠? 지영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미정은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시설은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차갑고 인공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고급 호텔에 장기 투숙하는 기분이랄까요? 입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김 부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계약금 3천만 원을 먼저 입금하시고 한 달 안에 입주금 나머지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금 좋은 방이 몇 개 남아 있는데 다음 주까지 결정하시면 할인도 해드릴 수 있어요. 또 재촉하는군요. 미정은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할게요. 어머님, 너무 오래 미루시면 좋은 방은 다른 분들이 다 가져가세요. 요즘 입주 대기자가 많아서. 지영도 덩달아 재촉했습니다. 지영아, 이런 중요한 일을 성급하게 결정할 수는 없어. 집에 가서 천천히 생각해 볼게. 택시로 돌아오는 길에 지영은 계속해서 실버타운의 장점들을 설명했지만 미정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시설은 좋았지만 정작 거기 사는 사람들의 표정은 밝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게 돈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와 분위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40년을 산 이 공간, 내가 원하는 대로 꾸미고 살 수 있는 이곳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실버타운 견학을 다녀온 다음 날 토요일 오후 미정은 정말분을 찾아갔습니다. 하루 종일 고민한 끝에 변호사를 만나보기로 결심한 거예요. 말분아, 어제 실버타운 다녀왔어. 어떻더니? 시설은 좋은데. 뭔가 감옥 같은 느낌이 들었어.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프로그램 참여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 표정도 별로 밝지 않고. 말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개해준 변호사 만나보려고 해. 혹시 시간 될 때 같이 가줄 수 있을까? 물론이지. 내일 일요일에 시간 있으니까 같이 가자. 일요일 오전 10시 두 사람은 강남역 근처의 한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이윤선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어요. 말분의 딸과 대학 동기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미정님. 대략적인 상황은 전화로 들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게요. 미정은 며느리의 실버타운 권유부터 시작해서 집 매매 얘기, 그리고 어제 견학 다녀온 일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요즘 노인 재산을 노리는 사기가 정말 많거든요. 이 변호사는 실버타운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시설 운영상 필요에 의해 월 관리비는 연 10%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150만 원이면 내년엔 165만 원, 후년엔 180만 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많이 오를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 퇴소 조건도 문제가 있어요.
입주자의 건강상 이유로 시설 이용이 어려울 경우 퇴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치매나 중병에 걸리면 내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작 돌봄이 필요할 때 쫓겨날 수 있어요. 미정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영이 가져온 계약서에 이런 함정들이 숨어 있었다니요. 변호사님, 그럼 실버타운은 다 이런 건가요? 좋은 곳도 있어요. 하지만 미정님 경우엔 다른 문제가 더 심각해 보입니다. 다른 문제요? 며느리분이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해야 하는데 모든 걸 며느리가 미리 준비해 놨다는 게 이상해요. 이 변호사는 며느리 지영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줬습니다. 부동산까지 미리 알아봤다는 것도 의심스러워요. 혹시 아드님 회사에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그런 걱정이 저도 있었어요. 미정님, 아드님 직장이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대한화학이라는 중견 기업이에요.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어 검색해 봤습니다. 아, 여기 회사 요즘 상황이 안 좋네요. 작년부터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구조 조정설이 나돌고 있어요.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미정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정말 도윤이가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이렇게 급하게 어머님 재산에 손을 대려는 것 같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집까지 팔아서 도와줘야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미정님도 노후를 준비해야 하고 무엇보다 그런 식으로 도움을 주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변호사는 미정에게 구체적인 조언을 해줬습니다. 일단 성급한 결정은 피하세요. 그리고 재산 보호를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어요. 어떤 조치요? 유언장 작성을 권해드려요. 본인 의사를 명확히 해두시고 재산 처분에 대해서도 미리 계획을 세워두세요. 유언장이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가족들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미리 본인 의사를 법적으로 명시해두면 보호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는 유언장 작성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자필 유언장과 공증 유언장의 차이점, 그리고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까지요. 그리고 미정님, 혹시 사회에 기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부요? 네. 재산의 일부를 사회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유언장에 명시해 두시면 가족들이 함부로 재산에 손대기 어려워져요. 미정은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평생 힘들게 모은 재산이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의 빚 때문에 사라진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았어요. 어떤 단체에 기부하면 좋을까요? 독거노인 지원단체나 소외계층 지원재단 같은 곳이 좋을 것 같아요. 미정님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인분들을 도울 수 있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말분이 물었습니다. 미정아, 기분이 어때? 시원하면서도 무서워. 내가 지금까지 너무 순진하게 살았나 봐.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미정아, 내 남은 인생은 내가 결정해야 해. 집에 돌아온 미정은 서재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자필 유언장을 작성해 보기로 한 거예요.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나 한미정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내가 직접 처분 시기를 결정한다. 둘째, 내 재산의 일부는 독거노인 지원을 위해 사회에 기부한다. 글을 쓰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것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찾는 기분이었어요. 유언장을 다 쓰고 노란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보관했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내 재산은 내가 지키겠다는 결심이 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지면서 동시에 긴장감도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들 도윤은 뭐라고 할까?
앞으로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될까? 하지만 미정은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정면 승부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유언장을 작성한 지 사흘 후 수요일 저녁 예상했던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도윤이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도윤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은데.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전화했어요. 미정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고받았어요. 역시나. 미정은 한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번 달 말까지 결정하라고 했어요. 퇴직금은 좀 더 준다고 하는데.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45년을 살면서 아들이 이렇게 나약한 목소리로 도움을 청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어릴 때는 그래도 당차던 아이가 이제는 완전히 기가 꺾여 있었습니다. 도윤아, 다른 회사는 알아봤니? 요즘 경기가 이런데 45에 어디서 받아줄까요? 그나마 있는 곳들도 연봉이 지금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지. 열심히 찾아보자. 어머니. 그런데 지영이가 어머니께서 실버타운 입주를 검토해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본론이 나왔군요. 미정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대답했습니다. 검토는 해봤는데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어머니, 사실 저희 상황이 많이 어려워서. 만약 어머니께서 집을 정리하시게 되면 저희한테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결국 돈 얘기를 하는군요. 미정은 실망스러웠지만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너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니? 아이들 학원비, 대출이자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500만 원은 나가요. 제가 퇴직하면 당장 다음 달부터 막막해져요. 500만 원. 정말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다 털어서 해결해 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윤아, 어머니가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는 도와주겠어. 하지만 집을 팔아서까지 해줄 수는 없다. 전화기 너머로 도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정말 막다른 길이에요. 도윤아, 내가 어려울 때 어머니가 모른 척 하겠니? 당장 필요한 생활비 정도는 도와줄 테니까 차근차근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자. 얼마나 도와주실 수 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6개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 사실 미정에게도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아들이 절망에 빠지는 걸 볼 수는 없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도윤아, 그럼 생활을 줄여야지. 아이들 학원비도 조정하고 필요 없는 지출도 줄이고. 어머니는 모르세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많은 경쟁을 하는지. 학원 하나라도 빠뜨리면 뒤처져요. 미정은 답답했습니다. 아들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윤아, 지금 상황에서 체면을 차릴 때가 아니야. 생존이 먼저지. 어머니. 실버타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도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고 저희도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고. 도윤아, 그 얘기는 그만하자. 어머니 결심은 확고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노후 대책까지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아들과 며느리의 생활 패턴을 보면 당장 집을 팔아서 돈을 줘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목요일 오후 며느리 지영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도 함께였어요. 도윤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두 사람 모두 평소보다 진중한 표정이었어요. 뭔가 중대한 얘기를 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앉은 지영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실버타운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께서 보신 방이 다른 분께 넘어갈 뻔했는데 제가 간신히 붙잡아뒀어요. 내가 그 방을 달라고 한 적 없는데. 어머님, 좋은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런 조건 좋은 방은 정말 구하기 어려워요. 지영은 계속해서 재촉했지만 미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이번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부동산에서 이 집 매입 희망자가 나타났어요. 시세보다 높게 사겠다고 해요. 8억 5천만 원에. 8억 5천만 원. 지영이 처음 말한 8억 원보다 5천만 원이나 높은 가격이었어요. 어머님,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지금 결정하시면 모든 게 한 번에 해결돼요. 도윤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상황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고 정말 절박해요. 어머니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는 미정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도윤아, 지영아. 나는 이미 결심했어. 집은 팔지 않겠다. 어머님. 지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님께서 이기적으로 나오시면 저희는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돼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 이기적이라는 말에 미정의 가슴이 뜨끔했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나도 내 노후를 준비해야 해. 그리고 너희들 생활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니? 어떻게 바꿔요?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대출은 어떻게 갚고. 그건 너희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도윤이 중재하려고 했지만 지영의 표정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내일까지 답을 주시면 안 될까요? 생각은 이미 끝났어. 대답은 아니오야. 지영이 서류들을 가방에 거칠게 집어넣으며 일어났습니다. 도윤아, 가자. 어머님께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더 이상 뭘 말해서 뭐해. 도윤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생각 안 바뀌세요? 응, 안 바뀐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정은 소파에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가족과 이렇게 대립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돌아간 지 이틀 후인 토요일 아침, 미정은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타나서 미정아, 내 뜻대로 해라. 내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는 꿈이었어요.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남편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9시 현관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지영 혼자가 아니라 도윤과 함께 왔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표정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영의 얼굴에는 차가운 결의가, 도윤의 얼굴에는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영의 인사는 예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정중하긴 했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들어와. 거실에 앉은 지영은 이번에도 서류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서류들이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뵌 건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려고 해요. 지영이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대출 서류였어요. 이게 저희 현재 대출 현황이에요. 주택담보대출 3억 원, 신용대출 5천만 원, 카드 대출 2천만 원. 총 3억 7천만 원입니다.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빚이었어요. 이렇게 빚이 많았니? 도윤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 교육비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가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빚을 내게 됐어요. 그리고 도윤이가 명예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긴 하지만 그것도 대출 정리하고 나면 얼마 안 남아요. 지영이 계산서를 보여줬습니다.
퇴직금 2억 원에서 각종 대출을 정리하고 나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희가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까지 보여드리는 건 정말 절박해서예요. 지영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지만 미정에게는 여전히 강요로 느껴졌습니다. 그럼 생활을 줄이면 되잖니. 아이들 학원도 줄이고. 어머님, 지영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요즘 세상이 어떤지 모르세요. 아이들이 대학 가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지,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래도 빚을 내면서까지 할 일은 아니지. 그럼 애들 미래를 포기하라는 말씀이에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도윤이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지영아, 좀 진정하고. 하지만 지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혼자서 이 큰 집에 사시는 게 낭비예요. 관리도 힘드시고 외로우시기만 할 텐데 왜 고집을 부리세요? 내 집에서 내가 사는 게 왜 낭비니? 어머님께서 실버타운 가시면 모든 게 해결돼요. 어머님도 편안하게 지내시고 저희도 숨통이 트이고. 그래, 너희들이 편하자고 나보고 집을 팔라는 거구나.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영의 진심은 이미 드러났어요. 결국 자신들의 빚 때문에 시어머니를 실버타운으로 보내려는 거였습니다. 지영아, 나는 절대로 집을 팔지 않을 거야. 이 얘기는 여기서 끝이야.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어머님, 그럼 저희는 정말 파산하게 돼요. 아이들도 전학을 가야 하고 집도 잃게 되고. 그래도 괜찮으세요?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어머님이 조금만 양보하시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나오세요? 또 이기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미정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어요. 이기적이라고? 평생 힘들게 모은 내 재산을 지키는 게 이기적이니? 어머님은 이미 충분히 사셨잖아요. 저희는 이제부터 살아야 하고 애들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정의 화가 폭발했습니다. 충분히 살았다고? 나도 앞으로 20년은 더 살아야 해. 그 시간 동안 누가 나를 책임져? 그래서 실버타운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내 돈으로 내가 들어가자는 거잖아.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도윤이 말리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때 미정은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남편이 남긴 편지 내용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내 삶을 살아라. 미정은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노란 봉투를 꺼냈어요. 며칠 전에 작성한 유언장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미정은 노란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지영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유언장이야. 유언장이요?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유언장은 왜? 너희들이 내 재산을 탐내니까 미리 정리해둔 거야. 미정은 봉투를 열어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 모든 재산을 독거노인 지원재단과 소외계층 지원단체에 기부한다고 되어 있어. 뭐라고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부해요? 전부 다요? 그래, 전부 다. 이 집도 예금도 보험금도 다 사회에 환원할 거야. 지영이 유언장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미정이 먼저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님, 농담이시죠? 설마 정말로. 농담 아니야. 이미 변호사와 상의해서 법적 효력도 확인했어. 도윤이 어쩔 줄 모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늦었어. 이미 결정했어. 지영의 얼굴에 절망감이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원하듯 말했어요. 어머님, 제발. 저희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미정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지영아, 도윤아. 너희들이 정말 어려우면 내가 도울 수 있는 선에서는 도와줄게. 하지만 내 집을 팔아서 너희 빚을 갚아주지는 않겠어. 그럼 정말 기부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이는 게 낫겠어. 지영이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못났나요? 미정의 마음도 아팠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지영아, 너희들이 못난 게 아니야. 하지만 내 인생도 소중해. 나도 내 방식대로 살 권리가 있어. 노란 봉투를 다시 품에 안은 미정은 당당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킨 순간이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의 충격적인 표정을 보며 미정은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노란 봉투를 본 후 며느리와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영은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고 도윤은 고개를 떨군 채 한숨만 내쉬었어요. 미정이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마음이 바뀔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도윤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지만 미정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없어. 이미 결정했어. 지영이 천천히 일어나면서 가방을 챙겼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더 이상 울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게 식은 표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어머님께서 그렇게 결심하셨다면 어쩔 수 없죠. 지영아. 아니에요. 저희가 너무 큰 기대를 했나 봐요. 어머님도 어머님 삶이 있으시니까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함께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미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내가 너희를 미워해서 이러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삶도 지키고 싶은 거야. 네, 이해해요. 하지만 지영의 표정을 보면 진심으로 이해한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는 표정에 가까웠습니다. 도윤도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어머니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도윤아, 정말 어려우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도울 수 있는 선에서는 도와줄게. 고맙습니다, 어머니.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지영이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그럼 앞으로는 저희가 자주 찾아뵙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긴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미정은 알 수 있었어요. 앞으로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럼 몸 건강하세요. 현관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이번에는 쾅 소리를 내며 화내듯 닫지 않고 조용히 닫혔어요. 오히려 그게 더 서글펐습니다. 미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노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봉투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가족과의 관계, 앞으로의 삶,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까지. 오후가 되어 정말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분아, 나야. 시간 있으면 잠깐 올 수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응, 큰일이 벌어졌어. 30분 후 말분이 도착했습니다. 미정은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들려줬어요. 미정아, 정말 유언장을 보여줬다고. 응. 그랬더니 지영이가 완전히 기가 꺾이더라고. 잘했어, 미정아. 정말 잘했어. 말분이 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은 속이 시원해. 평생 처음으로 내 뜻을 제대로 관철시킨 기분이야. 그래, 내가 오라. 70이 넘어서까지 남의 눈치 보며 살 필요 없어.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미정아, 그런데 정말로 다 기부할 거야? 아니, 전부는 아니고 일부만. 나도 살아야 하니까. 하지만 집은 절대 안 팔 거야. 여기서 끝까지 살 거야.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외롭지 않을까? 외로울 때도 있겠지. 하지만 그게 내 선택이야. 남의 손에 끌려다니며 사는 것보다는 나아. 해가 저물어갈 무렵 말분이 돌아갔습니다. 미정은 혼자 남아 저녁을 차려 먹었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저녁 시간이 외롭게 느껴졌을 텐데 오늘은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이 내리는 동네 풍경이 잔잔하고 고요했어요. 40년을 산 이 동네, 이웃들과 정붙여 사는 이곳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도윤에게서였어요. 어머니, 오늘은 실례했습니다. 어머니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짧은 문자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들도 나름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도윤아, 정말 어려울 때는 언제든지 연락해. 어머니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돕겠다. 힘내라. 밤이 깊어갈수록 미정의 마음은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남편의 유품이 담긴 서랍을 열어 그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미정아, 나 없이도 내 삶을 살아라.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거라. 여보, 나 이제야 당신 말을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아. 내 삶을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미정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웃었습니다. 72살에 처음으로 진정한 독립을 경험하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미정은 약속대로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유언장을 정식으로 공증받고 재산관리 방안도 상의했어요. 미정님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는 아무도 함부로 어머님 재산에 손댈 수 없어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은 기분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정은 마트에 들러 장을 봤습니다. 혼자 먹을 소량의 식재료들, 좋아하는 과일들, 그리고 화분 하나. 모든 게 자신의 선택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새로 산 화분을 창가에 놓으며 미정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지만 이것도 자신만의 선택으로 들여온 소중한 존재였어요. 이제 정말 내 집이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봄볕이 유독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72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당당하고 자유로운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까? 미정은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답은 명확했어요. 없었다는 것.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것은 완전히 자신의 선택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편이나 기대에 맞춰 살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요. 미정은 차를 한 잔 우려내고 노란 봉투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이 봉투는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증표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주인이다. 미정의 독백이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어요.